자,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2017년도 커리큘럼 관련돼서 한번 설명드리고, 또 이제 첫 출발하는 우리 새내기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내가 학습을 해야 될까, 그리고 편입 수학이 도대체 어떤 범위까지 내가 학습을 해야 되느냐, 그런 부분까지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이 이 커리큘럼을 보면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수업이 현강 수업에 관련돼서 제가 좀 소개를 드릴 거고, 인강하는 사람들은 그냥 기본적으로 쭉 커리큘럼을 따라간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 편입 수학이라는 게 사실은 이게 우리가 1, 2학년을 마치고 3학년으로 편입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1, 2학년 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학생을 뽑는 게 목적이에요, 사실은요. 근데 이게 편입 수학이 문제가 뭐 다양한 학문적인 걸 물으면 우리가 상관없지만, 다양한 학문적인 것보다는 이제 학생들의 자질이나 우리 학교에 와서 미분 적분학을 어떻게 이해하고 3학년 전공을 어떻게 따라갈 거냐에 대한 때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문제가 이게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결국은 반복되는 문제가 나오는 게 편입 수학입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수학이라고 하기보다는 약간 뭐라고 해야 되냐면 시험을 위한 수학이에요. 시험을 위한 수학.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는 문제가 난이도가 나중에 파이널이나 이런 문제들을 보시면 상당히 생각보다는 문제가 어려워요. 근데 어렵지만 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똑같은 유형이 반복되기 때문에, 그리고 숫자만 달라지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에 출발할 때 기초를 잘 탄탄히 잡고 계산을, 나중에 보면 이 편입 수학이 개념을 웬만큼 학생들이 많이 잡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이 산수, 소위 말하는 산수, 이런 거에서 또 많이 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출발할 때 이러한 산수의 아주 기초적인 걸 우리가 잘 잡아두는 것도 하나의 또 편법이라고 보면 되죠. 말 그대로 입학은 입학인데 편법으로 입학한다, 그런 의미죠, 사실은요. 근데 요즘은 편입을 이렇게 준비했던 학생들이 실력이 훨씬 좋아요, 원래 뽑았던 학생들보다. 그래서 더 잘하고 학교에 들어가서도 더 많이 적응을 더 잘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 가장 큰 툴은 뭐냐면 캘큘러스예요. 캘큘러스. 대학 미적분학입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알고 있던 고등 미적분학을 벗어나서 대학 미적분학을 시험 문제에 출제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대학 미적분학을 출제하기 전에 이제 보통 소위 말하는 인서울권에서 중위권 이상에서는 거의 다 대학 미적분학을 냅니다. 그런데 인서울권 중에서도 밑에 학교, 바닥, 제일 밑에 바닥 학교들은 어디 부분을 내느냐면 약간 걸칩니다. 어디 부분하고 걸치냐면 고등학교 때 우리가 뭐 소위 말하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정석, 뭐 보통 말하는 정석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들이 출제가 같이 병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나 여대 같은 경우는 좀 약간 고등학교 때 다루던 문제나 중학교 때 문제나 이런 어떤 그런 기초적인 문제들도 많이 시험 문제에 출제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초 미적분학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사실은요. 자, 대학 미적분학은 어떤 걸 다루냐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다루던 건 뭐냐면 끽 해봐야 일변수 함수입니다. 일변수 함수. 사인 함수, 그 다음에 지수 함수, 로그 함수, 뭐 이런 함수, 그 다음에 함수의 합성, 미분, 적분, 뭐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게 일변수 함수입니다. 근데 너무나 포괄적이죠. 고등학교 때 우리가 정석에서 그 두꺼운 책을 하면서 고등학교 정석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 교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나를 엄청 괴롭히는 그 많은 내용들을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편입 수학은 아까도 말했지만 편합적인 부분이 시험 문제가 나온다고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전체적인 수학자처럼 수학자 양성 시험 문제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반복이 되는 거고, 또 반복되지 않고 어려운 문제는 어차피 막판에 가면 학생들이 다 틀려요. 그리고 시험 시간이 1시간으로 고정이 돼 있고 학교들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보통은 1시간입니다. 1시간 내에 25문제에서 30문제, 적게는 20문제에서요, 많게는 30문제까지 풀어야 돼요. 그러니까 1시간 동안 푸니까 내가 학문적인 걸 따지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물론 훈련을 해서 그 학문은 해결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문제를 반복해서 풀어서 내가 빨리빨리 푸는데 적합한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게, 그게 편입 수학의 장점이자 단점이에요.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정석의 그 많은 내용하고, 고등학교 때 수학이 더 어려워요, 솔직히. 맞죠? 내용은 편협하게 작지만 해야 되는 건 훨씬 많아요. 문제 바뀔 때마다 뭔지도 모르겠고 막 그렇다고. 근데 편입 수학은 그 유형과 틀이 웬만큼 잡혀 있다. 그래서 훈련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다변수가 있는데, 다변수는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아요. 그래서 중하위권 학교들은 보통 고등학교 때 내용과
일변수 함수 정도까지가 출제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일단 상위권에 인서울권에 들어오는 학교들의 뭐 최하라도 보통 하는 제가 2까지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실제로는 어디까지 출제가 되냐면 보통 다변수까지 출제가 된다고요. 이거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배우지 않은 어떤 내용이고 공간적인 이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는 그거 끽 해봐야 X축, Y축에서 2차원 평면상에서 그림 그려놓고 함수의 특징을 잡고 이런 건데 그것도 어렵죠 솔직히. 근데 얘는 뭐냐면 3차원 공간으로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용이 상당히 좀 더 난해합니다. 난해하지만 훈련을 하다 보면 차라리 얘보다 얘가 훨씬 쉬워요. 나중에 하다 보면. 얘가 더 어렵다고 합니다. 마지막에 가면. 왜? 훈련을 통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얘는 딱 정해져 있어요. 폼이.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때도 어려웠고 막 문제가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를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오히려 차라리 이쪽이 더 어려워요. 자, 그 다음에 또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중위권까지는 다변수까지가 출제가 되지만 또 상위권은 어디까지 출제가 되냐면 벡터장이라고 합니다. 이 벡터장은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도 본 적이 없고 따로 뭐 내가 과외를 받지 않은 이상 벡터장 관련돼서는 여러분들이 보시지 못했을 겁니다. 이거 왜 하느냐면 3학년 때 공과계열 가면 유체 역학이나 공학, 뭐 다이나믹 이런 여러 가지 어떤 역학적인 문제를 다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과 계열인데도 불구하고 공과, 이과 뭐 할 거 없이 뭐 그렇게 해서 공부를 하는 게 벡터장인데 이 벡터장은 약간 내용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상위권 학교들이 보통 벡터장을 집중적으로 시험 문제를 내고요. 특히나 연세대 같은 경우나 그 다음에 성대, 한양대, 중대 뭐 요 정도 라인이 벡터장에다 초점을 거의 다 맞추고요. 나머지 학교들은 보통 한 요 두 가지 일변수, 다변수에 초점을 맞춘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다음 단계에 우리가 미적분학은 가장 학교들마다 몇 퍼센트 나오냐면 거의 70%가 미적분학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편입수학에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70%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 리니어 알지브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선형대수학은 행렬, 그 다음에 선형변환, 차원과 구조론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선형대수학에서 이제 기본적인 행렬은 고등학교 때 여러분들이 뭐 행과 열 이 정도는 알고 계시는 분도 있을 거고 행렬을 전혀 모르는 분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행렬이라는 건 가장 기본적인 행렬은 일변수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행렬을 다루는 건 일변수에 포함이 되어 있는데 이 행렬을 좀 더 디테일하게 좀 더 복잡한 걸 다루기 위해서 선형대수학이라서 따로 분리가 시킵니다. 그러면 선형대수학은 어디까지 학습을 해야 되느냐? 보통 이제 하위권, 인서울권 하위권이라고 한다면 보통 선형 변환 정도까지라고 보시면 돼요. 이 정도 라인. 근데 중위권 이상으로 올라가게 되면 학교들이 시험 문제가 어디 내냐면 차원과 구조론, 그 다음에 여기에 연합되는 어떤 연립 방정식이라든지 이러한 내용들까지 포괄돼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돼요. 그래서 좀 더 어렵게 나오죠. 자, 그러면 미적분학이 70%에 육박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이 20%에서 30%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만 나오는 학교들도 꽤 많아요. 그리고 공수도 있긴 있는데 공수는 학교들마다 또 특징이 있는 학교들이 또 다르기 때문에 그건 좀 이따 이야기를 드리고, 일단은 미적분학, 일단 내가 인서울권에 뭐 하위권을 가겠다고 한다면 미적분학의 일변수, 다변수 일부분 정도 학습을 하면 되고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에서 이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선형대수학이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기초는, 이 앞부분은 정말 쉽습니다. 근데 이 뒷부분은 눈물 나요. 어려워요. 그래서 이 뒷부분은 어렵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인데 어렵지만 반복을 통해서 여러분들 그 어려움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게 우리가 편입수학이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한 10% 범위에 들어오는 게 뭐냐면 공과계열의 공학수학 혹은 공업수학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합니다. 공업수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공학수학이라고 하기도 하고 미분방정식이라고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약간 구분을 해야 됩니다. 공학수학과 공업수학은 같은 의미지만 미분방정식은 약간 다릅니다. 보통 이제 하위권, 중위권에서 하위권, 뭐 중위권 정도 학교들이 이 공업수학을 출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중위권은 보통 이 정도까지 나와요. 미분학과 미적분학과 선형대수까지가 보통 중위권이 나오는데, 나오는 중위권 학교 중에서도 또 공수를 내는 학교가 있어요. 그러면 공수를 내는 학교는 시험 문제를 어디까지 출제를 하느냐면 미분 방정식까지만 출제를 보통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업수와 공학수학이라고 이름을 갖다 붙이지 않고 미분 방정식이라고만 이름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하위권에 선생님들마다 다릅니다. 어떤 선생님들은 하위권에 초점을 맞추는 선생님이 있고 어떤 선생님은 중위권에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중상위권에 초점을 맞춥니다. 보통 그러니까 중하위권에 초점을 맞춘다, 중상위권에 초점을 맞춘다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자, 일단은 저는 중상위권에다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이 다 포괄할 수 있게끔 1년 커리를 가져가고 있고요. 일단은 미분 방정식만 학습을 해가지고는 하위권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학습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일단 우리가 공업수학이 들어오는 학교들의 대표적인 학교는 성대, 한양대 이런 라인이고 처음에 출발할 때는 야 내가 성대까지 한양대까지 가겠나 나는 거기에 목적을 두지 않겠다고 생각하겠지만 나중에 학습을 하다 보면 욕심이 납니다. 나중에는 저한테도 그래요. 어떤 친구는 너 어디에 가겠느냐 그러니까 뭐 인서울 것만 가도 꿈만 같아요. 이랬던 친구가 나중에는 욕심이 나가지고 한양대 꼭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 학생들도 많아요. 그리고 실제로 또 그렇기도 하고요. 그래서 일단은 다 학습을 하라고 합니다. 왜? 학교들마다 범위가 다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1년 동안 이 학교만 지원하겠다 이게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학교를 골고루 지원해야 되기 때문에 범위는 다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단 이 공수에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미분 방정식까지는 학습을 하셔야 되는데 이제 좀 더 올라가면 연립방정식, 이제 연립방정식은 이제 톱권 학교, 톱7 학교라고 보통 이야기하는데 톱7도 갈 것도 없어요. 톱5 학교들 보통 뭐 성대, 한양대, 뭐 중대, 중앙대 뭐 이런 학교들 있죠. 뭐 그다음에 뭐 국민대 뭐 이런 학교들도 들어가고요. 그런 학교들 라인에서는 뭐냐면 연립방정식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과기대도 마찬가지로 범위는 전체적으로 나오지만 좀 난이도는 좀 낮게 나오지만 일단 우리가 소위 말하는 미분 방정식 하나로만 이야기하자면 공수는 할 것도 없어요. 미분 방정식은 한 2주만 하면 2주 한 10일 정도만 하면 미분 방정식은 금방 뗍니다. 이거는 뭐 기초적인 내용이라서 여러분들이 금방 뭐 이거는 뭐 막판 가서 뭐 한 뭐 보름 정도만 학습을 해도 충분히 학습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뭐가 잘 돼 있으면 미분 적분하기 잘 돼 있으면요. 여기는 뭐냐면 미분과 적분을 다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되고 그 다음 뒤에는 이제 연립방정식인데 연립방정식은 좀 계산이 좀 많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이쪽은 뭐 한양대나 중대나 성대나 뭐 이런 학교들이 출제를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이라고 해서 이런 모델링 관련돼서는 이제 중위권 국민대라든지 뭐 한성대라든지 뭐 이런 학교들도 이런 모델링 관련돼서 시험 문제를 출제합니다. 과기대도 그렇게 출제하고 제일 마지막에 복소수 해석이라고 있습니다. 이 복소수 해석은 내는 학교도 뭐 보통은 이제 어디라고 이야기하냐면 중대, 중앙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중앙대만 버리면 이거 할 필요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중앙대가 제일 많이 뽑아요. 제일 많이 뽑아요. 다른 학교 뭐 100명 안쪽으로 뽑을 때 중대는 뭐 150명, 200명 가까이 이렇게 뽑으니까 중대가 많이 뽑기 때문에 나중에 하다 보면 복소수 해석학을 공부를 또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고등학교 때 우리가 알고 있는 복소수 I하고는 좀 달라요. 여기서 말하는 거는 복소수 해석이라고 하는데 복소 함수론입니다. 함수. 복소수가 아니에요. 그냥 뭐 우리가 뭐 제곱수가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복소수라고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런 단순한 복소수만 다루는 게 아니라 그거는 기초 미적분학에 들어가요. 그런 복소수는 여기서 말하는 복소 해석학은 복소수 함수를 복소 함수를 미분하고 적분하고 여러 가지 어떤 선적분이라든지 이런 개념들로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좀 난해합니다. 그래서 이것들도 이 부분은 뭐냐면 중대만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일단 공수는 가장 메인으로 따지면 미분 방정식과 연립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분 방정식만 하는 거는 금방 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이거 한 달 커리로 정말 간단하게 하고 마릅니다. 이 뒤에 부분은 거의 다 생략해버리고요. 파이널에 가서야 뭐 좀 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하지만 일단은 정규 커리큘럼에서 전체 다 우리가 꼼꼼하게 학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대충이라는 건 없고요. 일단은 꼼꼼하게 학습이 들어갈 겁니다. 내용적으로. 그러면 1년 동안 진행되는 거라 학교들마다 스펙트럼을 한번 볼게요. 연세대, 그 다음에 이화여대, 그 다음에 건대. 이 세 개, 가장 기본적으로 한 세 개만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다음에 또 뭐냐면 중앙대 자연계열과 공과계열. 중앙대는 자연계열하고 공과계열 분리가 돼요. 그리고 시험 범위도 완전히 분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한양대, 성대, 서강대, 국민대, 단국대, 동국대, 과기대, 뭐 할 것 없이 나머지 여타 학교들을 구분을 하는데,
일단 연세대와 이화여대, 건대 같은 경우는 미분적 분학까지가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선대, 공수 뭐 이런 거 출제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중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은 미적분학과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이 출제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공과계열은 뭐가 출제가 되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미분방정식, 복소함수론까지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편입수학에서 가장 넓다라고 한다면 어디가 가장 넓다면 중앙대 공과계열이 가장 포괄적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가 중앙대 자연계열이다라고 한다면 공수를 안 해도 되기 때문에 미적분학과 선형대수까지가 되겠지만 근데 또 공과계열을 준비하다 보면 뭐 이 학교만 공과 준비하겠어요. 다 학교들 다 해야 되기 때문에 다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만 단 중앙대 공과계열만 버린다면 복소수 함수로는 빼도 된다.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여타 학교들은 이렇게 출제가 돼요. 미적분학, 그 다음에 선형대수, 그 다음에 미분방정식, 연립방정식 정도, 모델링 정도까지 들어옵니다. 여기서 말하는 건 아까 말했듯이 공학수학에서 미분방정식 가장 기초적인 내용이죠.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이 다 나옵니다. 근데 이 가장 기초적인 내용 중에서도 한양대, 서강대, 성대 이렇게 좀 메리트 있는 학교들은 미분방정식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연립방정식,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연립방정식이라든지 모델링 그런 내용까지 출제가 돼서 좀 더 포괄적으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타 하나 버릴 거 없죠. 버릴 거 없이 학습을 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뭐 마지막으로 이제 1년 커리큘럼 전체적으로 한번 쭉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가장 또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는데요. 1, 2월 달 지금 시작되는 시기에는 기초수학이 진행이 돼요. 기초수학도 이게 기초수학이 수학량이 수업량이 많으면 그만큼 또 3월 달에 들어오는 미분학을 준비하는 학생들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기초수학은 제가 일주일에 2번에서 1번에서 특강식으로 해서 진행이 되면서요. 그 양을 조금씩 줄입니다. 그렇게 많이 하지 않아요. 기초수학에서는. 많은 걸 하면 그만큼 부담스럽습니다. 어차피 미분학, 적분학 들어가서 또 그 내용이 거의 반복되는 것들도 있고 또 어드밴스드 된 내용들도 들어옵니다. 그래서 제 교재 자체는 뭐냐면 사실은 작년 같은 커리큘럼에서는 제가 문제풀이를 따로 집어넣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미 교재 내에 기출문제가 다 포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한 권으로 세팅을 끝낼 수 있게끔 해주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학생들이 그런 요구가 많더라고요. 연습 문제가 많은데 연습 문제들도 좀 풀이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문제풀이반을 따로 만듭니다. 또 진행을 해서요. 그래서 연습 문제와 기출 문제를 제가 적합하게 해서 또 새롭게 만들어가지고 여러분들과 또 문제풀이를 또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일단은 1, 2월 달엔 기초 미적분학이고요. 그 다음에 또 3월 달에 이제 들어오는 친구들이 있어서 가장 메인은 우리가 3월 달부터 보통 많이 들어온다고요. 3월 달 들어오면 미분학을 처음부터 출발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기초 미적분하고 대학 미적분하고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한 번쯤은 알고 있는 친구들도 있고 아닌 사람들도 있겠지만 전혀 없는 사람들은 기초 미적분학을 다시 좀 더 한번 해야 되기 때문에 1개월 완성으로 간단하게, 여기서 너무 많이 해버리면 1개월 완성할 수 없죠. 그래서 간단하게 할 수 있게끔 제가 1개월 완성으로 진행을 해둘 거고, 그 다음에 미분학이 진행이 됩니다. 미분학, 적분학. 그러면 미분학, 적분학까지 하면 그냥 기본적으로 그럼 미적분학 딱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미적분학 하면 1년 커리큘럼으로 해서 대학에서 다루는 건데 책이 두께가 이만큼 됩니다. 근데 이걸 2달 만에 끝낸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문제도 교재 내에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재 내에 기출문제랑 병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기출문제랑 병합해서 들어갈 거고, 그 다음에 문제 제가 수업 시간에 간혹씩 문제를 좀 풀지 않고 넘어가는 문제들도 간혹씩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최신 문제로 제가 갈아타기 위해서 교재 내에 최신 기출문제라는 이런 걸 좀 더 추가하다 보면 인강의 특성상 모든 문제를 다 풀려고 하면 시간이 안 떨어지기 때문에 어떤 부분의 문제는 제가 뺐다가 그런 거는 풀이를 제가 따로 해가지고 학습 자료실에다 따로 올려서 충분히 학습할 수 있게끔 해드릴 거고, 일단은 문제를 여러분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편리하게 학습할 수 있게끔 다 컨트롤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학습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 교재의 특징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냐면 개념하고 개념 따로 문제 따로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그냥 학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편입 수학만 할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게 영어도 해야 되고 나중에 하다 보면 전공도 해야 되고 많은 것들을 할 게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습량을 줄이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수학에서도 마찬가지로 미분학, 적분학 이렇게 단출하게 갈 거고요. 그 다음에 문제풀이가 또 나중에 가서 나 연속 문제 풀어봤는데 잘 안 풀린다라는 사람이 있을까봐 또 문제풀이반을 또 나중에 뒤에 가서 또 추가를 합니다. 보통 이런 문제풀이는 그냥 학생들하고 뭐 조율한다든지 현강에서 한다든지 질문을 받고 이렇게 많이 하는데 그걸 뒤에 가서 따로 한번 진행할 거고요. 그 다음에 5월 달에 가면 이제 몇 급 수가 들어갑니다. 몇 급 수라는 이야기는 아까도 말했지만 책이 두께가 이만큼 되는데 이제 미분학, 적분학을 하고 나면 반을 한 거예요. 책의 반. 그럼 나머지 반이 남는데 그 나머지 반 중에 하나가 몇 급 수고 그 나머지 반 중에 하나가 뭐냐면 답변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은 이제 3, 4, 5, 6 해가지고 답변수를 앞쪽에다 넣어버리는데 이제 이 답변수가 내용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중반기부터 출발을 해서 우리가 답변수를 이렇게 좀 더 릴렉스하게 갈 텐데 일단 5월 달까지 했던 내용들을 총 복습할 수 있게끔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겁니다. 문제풀이 하면서 여기에 내용들을 아주 탄탄하게 다진 다음에 보통 이제 배웠다고 하지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까지 배웠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아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몇 급수까지 하는 거기 때문에 답변수는 조금 뒤에 한 달 뒤에 요거 하고 한 달 뒤에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또 5월 달에 들어온 보통 이제 학원에서는 짝수달을 기준으로 잡지 않습니다. 보통은 뭐냐면 우리 편입 시장에서는 홀수달이 가장 기존에 처음에 들어오기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5월 달이 들어오기 좋고 7월 달이 들어오기 좋고 9월 달이 들어오기 좋고 11월 달이 들어오기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짝수달에는 보통 진행되고 있는 강의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것도 유념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들어올 때는 이제 5월 달 미분학, 적분학 그래서 똑같이 7월 달에 답변수랑 묶어서 갈 수 있게끔 진행이 되는데 여기는 이제 한 번 더 반복되는 거라서 여기는 약간 좀 줄이면서 이 두 개의 내용으로 이 세 가지의 내용을 한꺼번에 두 달 동안 진행할 수 있게끔 그렇게 커리큘럼 여기는 촬영을 따로 또 진행하는 게 아니라 약간 스피드하게 좀 더 줄이고 이렇게 나아가는 거품 없이 나아가는 수업이기 때문에 그런 게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7월 달에는 선행대수학이 들어갑니다. 선대. 물론 이제 커리큘럼은 약간 변형이 될 수도 있어요. 학원의 특성상 우리가 진행하다가 학생들과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좀 당겨질 수도 있고 뒤로 미룰 수도 있지만 당겨질 수는 있지만 뒤로 미루지는 않습니다. 일단은 선행대 수학은 7월 달로 진행이 되고 한 달 진행이 됩니다. 그 다음 달에 문제풀이가 진행이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선행대 수학도 마찬가지로 이게 문풀이라고 하지만 한 달 진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선행대 수학도 내용이 상당히 무거운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또 나중에 보면 우리가 또 조율을 해보고 특강 같은 거를 해서 좀 어려운 내용들은 또 한 2주 정도 해서 따로 뺀다든지 그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선행대 수학 한 달, 문풀 한 달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될 거고 선행대수가 또 8월 달에 한 번 또 들어오는 친구를 위해서 한 번 또 같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9월 달, 10월 달 가면 이제 공수가 들어갑니다. 여기서 말하는 공수도 마찬가지로 공학수학인데 여기서 공학수학은 미분 방정식, 연립 방정식, 모델링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좀 더 어려운 내용들은 또 따로 떼서 우리가 특강식으로 또 진행이 될 겁니다. 왜 그러냐면 고려대학교 전공 준비하는 친구들이 있다고요. 그리고 여타 그 지방대학의 또 국립대학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들이 전공 준비하는 학생들이 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특강식으로 공학 수학을 좀 더 디테일한 내용으로 또 진행이 됩니다. 문제풀이가 진행되고요. 그리고 파이널이 11월, 12월 달에 진행이 될 겁니다. 문제풀이는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요. 뭐 파이널이 좀 더 앞당겨질 수도 있고 또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작년에도 보니까 12월 달에 보면 시험 친다고 학생들이 다들 바쁘기 때문에 아마 10월 달로 조금 더 당겨져서 진행이 될 수도 있어요. 파이널에서는. 그리고 12월 달 되면 학생들이 재작년 같은 경우는 1월 달에 시험이 거의 다 치러졌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12월 달에 거의 시험 문제가 시험 막 왔다 갔다 하고 시험 많이 쳤어요. 그래서 아마 12월 달은 거의 공백 기간이라 약간 조금 앞당겨서 진행하는 게 맞을 거고. 그 다음에 7월 달, 8월 달은 이제 또, 일단 미적분학 전체적인 내용을 쭉 따라오셨던 분들을 위해서 또 연세대 같은 경우는 미적분학 하나만 시험을 봅니다. 그래서 1년 동안 학습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미분, 적분, 몇 급수, 적분학, 이 반복된 내용이 결국은 연세대의 스튜디오 내용과 똑같습니다. 별반 다를 바가 없죠. 그래서 책을 가지고 여기서는 제 교재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여기서는 이제 연세대만을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2개월 동안 개념을 설명합니다. 여기는 뭐냐면 증명이라든지 꼼꼼한 수학적인 이야기들을 여기서 다 뿌려서 학습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뭐냐면 기본적인 계산력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연습을 할 거고 여기는 좀 더 이론적인 것들을 다루게 됩니다. 그 다음에 9, 10월 달에는 이제 문제풀이가 2개월 동안 진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파이널 11월, 12월 달 진행이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12월 달 셋째 주가 연세대가 시험 기간이기 때문에 둘째 주까지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널 기출문제를 풀면서 총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1년 커리큘럼은 대략 이렇게 보시면 돼요. 기초미적분화, 그 다음에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이렇게 돼요. 간단하게 내가 찾아야 되는 건 기초수학. 이 기초수학은 해도 되고 학생마다 한번 보고 기초수학이 내가 들어야 되겠다, 안 들어야 되겠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 기초수학에서는 확률과 통계 관련된 내용까지 제가 포괄을 하기 때문에 확률 통계가 안 돼 있는 분들은 기초수학을 한번 듣는 게 좋고, 그리고 뭐 미분학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우리가 미분학이죠. 이게 미분 들어가기 전에 한번 좀 그냥 몸풀기식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기초수학을 한번 좀 하시는 게 좋고, 그 다음에 미분학 한 다음에 적분학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몇 급수가 진행이 된다. 그 다음에 여기서 그 다음에 다변수가 진행이 된다. 이렇게 라인 바이 라인 보시면 됩니다. 총 4개죠. 맞죠? 하나, 둘, 셋, 4개. 4개가 바로 미분 적분학입니다. 그 다음에 선형대수학, 선형대수학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공학수학이라고 할까요? 공학수학이라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얘가 메인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파이널 문제풀이는 중간중간 서브로 들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연세대를 준비할 분들은 이거 4개 진행되면서 이거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게 스튜어트, STWART. 연세대에서 보는 책이 스튜어트 원서책을 가지고 학습을 하기 때문에 원서책으로 연세대를 연습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진행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가장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이야기죠. 그래서 내가 미분을 좀 알고 있다. 이런다면 적분부터 들어오면 되고, 내가 미분과 적분은 웬만큼 1학기는 자신 있다. 그럼 몇 급수부터 출발해서 다변수로 가면 되고, 그리고 난 다변수만 약해. 이러면 다변수만 들어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탄력적으로 학생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다 학습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내가 꼭 저 시기에 3월달, 5월달 꼭 아니어도 학습적인 어떤 범위는 여러분들이 다 할 수 있게끔 그렇게 구성이 다 짜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들어오시면 되고, 일단은 1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 될 겁니다. 제가 항상 게시판에다 글을 올릴 때 보면 positive thinking이라고 이렇게 보통 이야기하는데, 편입수학은 하다 보면 좀 반복이 되고 하니까 지치기도 하고요. 생각보다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영어도 문제 보면 나중에 하다 보면 영어도 하시다 보면 정말 문제 더럽구나. 이런 단어까지 시험 문제 내나. 참 지저분한 단어 많아요. 수학도 마찬가지예요. 좀 지저분해요. 문제 자체가. 그래도 반복하다 보니까, 그래서 자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positive thinking, 긍정적으로 생각하라.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자꾸 우리가 난 안 될 거야. 나는 이 선생님은 이렇다 저렇다 여타 이런 걸 떠나서 학습을 내가 하겠다는 그 자세만 잘 잡혀 있으면 여러분들 분명히 성공합니다. 걱정하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커리큘럼을 딱 짜서 여러분들이 학습할 수 있게끔 짜져 있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학습을 하시면 될 겁니다. 수업 시간에 들어가서 일단 커리큘럼은 다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편입수학 관련돼서도 어떻다 이런 이야기가 좀 길었네요. 거의 수업 1시간 거의 진행되는 것처럼 진행이 됐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전체적으로 보면서 내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가짐과, 그리고 어떤 것들로 내가 학습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수업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